전 우병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야를 좀 크게 가지시면 일전에 MB 시절 2011년에 그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국정원에서 만들어서 김효재 정무수석에게 보고했던 거 행정관이 715개 문건 들고 나왔거든요. MB 정부 말에. 이거하고 어제 JTBC 보도까지 엮어서 이번 문서를 다 보시면 황교안 권한대행 초기 법무부 장관 피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우병우와 묶음이죠. 마지막에 지금 조 변호사님이 설명을 두 개 나눠준 거잖아요. 네네. 과연 이걸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다음에 내용이 얼마나 믿을 것이냐 두 개가 나눠지는 거다. 그렇죠. 이번에 발견된 문건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이번에 발견된 두 덩어리의 문건, 처음에 300종, 그다음에 1361종,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인이 등장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굉장히 개봉박두 두두두둥 이런 분위기인데 네. 이게 저 하나도 놀랍지가 않아요. 안 놀라워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자, 청와대에 탄핵된 파면된 대통령이 물러나고 조기 대선을 거쳐서 당선이 돼서 즉시 취임합니다. 인수위가 없잖아요. 두 달의 인수위 없이 그냥 바로 5월 10일에 취임해서 청와대 갔는데 이 대통령과 영부인 내외가 주무실 수 있는 관저 준비도 안 돼 있어서 며칠 또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말에 들어가요. 자, 이 접수한 청와대 안에 버리고 간 뭉치를 열어보니 놀라운 증거였다. 이건 제가 보기엔 똑같은 얘기예요. 지난해 10월 말에 태블릿 PC 어디서 나왔어요? 버린 거 주웠어요. 경비 아저씨가 이거 버리고 간 건데 기자 양반 이거 뭔지 갖다 쓰시오 했는데 열어봤더니 어마어마한 자료가 쏟아져 나왔죠. 예를 들면 정호성 비서관 집에서 도망가 있는데 압수수색 했더니 휴대폰이 6개 나왔어요.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녹취가 쏟아져 나왔죠. 지난 정권 사람들은 다 버리고 다녀요. 흐리고 다니고. 놀라운 패턴이 아니에요. 뭐가 많았나 최순실이 굉장히 법정에서 똑똑한 척하고 이제 어제 보니까 정유라는 아직도 내 딸이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작 중요한 태블릿 PC는 본인이 버려놓고 그거 내 거 아니다. 조작된 거다. 이것도 지금 제1야당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기획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임 정부에서 놓고 갔을 가능성이 99.9%인데 이것을 어쨌든 국민들이 직접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발표를 들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0.0001%의 가능성이 기대서 이거 기획된 것 같다, 수상하다. 심지어 제가 들은 것은요, 이제 좀 보수적인 이 야권 인사가 자, 왜 하필 지금 송중기와 송혜교는 결혼해야 하는가?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뭔가 문제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 아닌가. 옛날에 많이 듣던 얘기예요. MB 정부 때. 지금 그게 깜짝 놀랄 얘기예요, 지금 그게. 제 얘기는요. 태블릿 PC에 버린 증거가 놀라운, 지금 아까 얘기한 증거 능력과 증거력을 가진 있다면 스모킹건으로 등장한 것과 똑같은 양상이 이 문건도 그동안 이 밀폐돼 있었던 청와대 내에서 발견된 것이 무엇이 왜 그리 놀라운가. 버리고 다니는 정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들을 흘리고 다니는 정권. 혹시 청와대 쓰레기통도 좀 뒤져봐야 되는 거 통제가 안 되는 정권. 근데 이제 그거는 매일 비우지 않습니까? 아니, 저거 있잖아요. 뭐 재활용할 쌓아놓거나 연못 같은데 혹시 물 파보고 이래야 될 거 아닐까요? 좀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둑 맞은 편지, 에드가 알렌포 눈에 잘 띄는 곳에 그냥 있다. 저기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이 초보 형사들이 연못 같은 거 파는 거예요. 네. 물 퍼내고. 지금 여기저기 널려 있을 거예요. 앞으로 제가 보기엔 한 2,000건 정도 수집되지 않겠는가 예언을 해봅니다. 연못은 필요 없다? 네. 야권에서 요거를 방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그건 뭐 봤는데 나왔더라도 쓸데없는 내용이고 의미 없는 내용이다라고 주장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내용은 나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거 위법하게 취득한 거야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봐도 내용이 일리가 있는데 요거를 개별적으로 따질 경우에는 본인한테 불리할 게 예상이 되니까 취득 방법 자체로 증거 능력을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훼손된 거야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본인들이 뽑아놓은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증거들이 나오는 건 본인들한테 불리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덩어리는 어쨌든 내용은 모르겠고 불법적인 거다라고 이 취득 방법 자체가 어쨌든 공개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록물로 지정돼야 되는데 공개한 거, 이런 부분을 위법적인 걸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고 기자님, 이게 위법적인 걸로 주장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홍남기 국무조정 실장이 내가 기획비서관 할 때 다 내가 쓴 거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어떻게 이제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때 지금 이제 1361건 중에서 200건 넘게는 그런 문건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작성자가 밝혀졌기 때문에
일단 홍준표 대표가 증거 능력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건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고 였는데 전데요? 라고 지금 당시에 기획비서관이었던 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문건 자체의 어떤 신뢰성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명확히 밝혀진 것 같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 시선으로 처음부터 보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야, 이거 잘 숨겼어야지. 첫 번째.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상식적으로 봐서, 그럼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면은 관리를 해서 지정이든 비지정이든 하고 가는 거, 이건 그냥 유실물인 거고, 유실물. 그래서 남은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 중에, 그러니까 남기고 간 것, 그런 버려야 되는 것 중에 봤더니 불법의 증거가 돼서 그냥 그렇게밖에 일반 국민들은 안 봐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야당이 가장 불리한 점은 제가 봤을 때 내용을 모른다라는 것.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이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내용이 밝혀지는 내용밖에 그 과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금은 야당 그나마 입구에이니까 이건 불법적인 어떤 증거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거기서 이제 내용 하나하나들이 밝혀지면 이제는 쟁점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쟁점에 그동안 점으로 이어졌던 것을 선으로 이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지금 내용들은 어떤 우리가 역사로 보면 4초 정도의 그래서 그 정도의 기능을 하는 그런 문건들일 텐데 그게 선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메모로 있던 그런 내용들이 어떤 정리된 문장으로 있고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또 게임이 완전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면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통해서 어차피 다행히 그나마 이거 아직까지는 뭐 지금 홍남기 시장이 얘기한 거 말고는 다른 건 모르지만 나머지도 비슷한 게 들어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 아니에요?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두 다 당사자들이 있는 건들입니다. 블랙리스트 당사자들이 있고 세월호 당사자들이 있고 거기에 한자한자에 그분들은 목숨을 좀 그런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 그 중요한 공식 문건에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지. 사실은 그러면 야권에서는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공개를 해서 우리도 좀 알게 해달라고 주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차라리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되도록이 매도 그냥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번에 맞는 게 낫지. 왜냐면 지금 여기 세월호 건, 블랙리스트 건, 삼성 건, 이게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전선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다 흩어지거든요. 당장 우리가 국민의당 제보조작건 같은 경우도 국민의당의 방어선은 이은희 씨 개인 일탈이었어요. 그런데 이준서로 연결돼 버리니까 당이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문건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나오면 이 방어선과 전선은 완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네, 자발적 똑똑이 최영일 평론가님. 네네네. 예. 그런 또 이상한 똑똑한지 한번 테스트를 그러니까 해볼게요. 잠깐만요. 문제 안 나왔어요. 문제? 예. 고 기자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매도 한 번에 맞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그랬죠. 지금 매를 때릴 당사자로 이제 검찰 특수 일부가 배당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특수 일부에 배당한 의미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혹시? 지금 일반적으로 형사나 특수 혹은 뭐 기획은 큰 의미가 없고 혹은 이제 이런 쪽에서 특수 일부가 그동안 주요 이 정권 관련 사건들을 늘 맡아오던 곳입니다. 그래서 배당은 당연히 되었는데 지금 문제는 이 다뤄야 할 사건의 범위가 너무나 넓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도 위안부 합의 문제도 있고요.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통이기는 하지만 지금 행정요원의 이 책상 및 서랍 캐비넷에서 나온 거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거는 교문위도 연결돼 있고 외교도 연결돼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이 중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내가 기획비서관 시절에 작성한 것 맞다. 이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면 전부 굉장히 모든 수석실이 연결돼 있고 정무수석실로 이게 모인 것인지 아니면 파쇄하려고 대기하던 문서가 여기 집약돼 있다가 파쇄가 안 되고 들어갔다가 나온 것인지 이건 좀 면밀히 조사가 필요한데 제가 이 중에서 하나만 한 번에 맞을 수 있는 매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몇 년 동안 분석이 될 거예요. 너무 가혹한데? 특수일부가 수사하려고 해도 이걸 한 큐에 끝낼 수가 없어요. 여기 이 안에 제가 제일 흥미롭게 보는 건 방송 관련 지침들이 있습니다. 다이빙 벨. 그럼 그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에 대해서 세월호의 큰 부분 중에 한 조각이에요. 다이빙 벨은. 이상호 기자가 개인적으로 만든 이게 독립영화 상영하려고 하다가 이 영화 한 조각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가 파탄이 그렇죠. 납니다.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죠. 그럼 굉장히 일파만파로 지난 정부가 아주 이상한 것이 아주 지엽적인 거 하나 때문에 그야말로 정말
빈대 하나 잡으려고 초가상간 불태우는 짓을 계속 벌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방송인데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자 고재열 기자 이렇게 이름이 써 있고 진보 매체에 침투한 우리 측 언더커버 이런 문장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이런 게 써 있을 수 있어요. 양지열 변호사 종편 출연 많이 시킬 것 이런 게 써 있게 되면 왜 나를? 네네. 왜냐하면 우리 편이니까. 얘가 이상한데? 네. 이제 메카시즘이죠, 일종의. 이러한 것들이 디테일하게 적혀 있는 대목들이 특정한 부분에 집약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등등. 예를 들면 위안부 합의의 외교적 절차라든가 의사결정의 이유는 없을 거고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세력들 리스트,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2, 제3의 블랙리스트와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선전선동전. 왜냐하면 김기춘 실장의 회의 주제를 보면 놀라운 게 거의 전쟁 작전 지시예요. 전사.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념 전쟁.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괴하고 이상한 전 근대적인 전유물이 키워드가 막 튀어나올 텐데 이 안에서 정말 편향적 사고를 했던 정권 수뇌부의 심리를 분석해내고 여기서 위법한 행위들을 발라내서 그 관련 증거들을 인적으로, 물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은 참으로 오래 걸릴 일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특수 일부는요. 네. 이 일만 전담하게 해줘야 되고 인력을 좀 많이 보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때릴 것 같은데 네. 자 그나마 얘기했던 그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래도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조 변호사님 네. 이 국정농단과 관련된 얘기에 있어 이 사람의 이름이 빠진 적이 없는데 그렇죠. 이 사람은 아직까지 뭔가 제대로 매를 맞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최영일 평론가의 표현을 빌자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 지금 나온 문건들로 하이라이트를 장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더기로 나온 부분, 무더기로 문건이 많이 나왔는데 그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중요한 사람들, 결재권자나 그 결재권자의 판단을 돕는 사람의 책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된 부분은 뭐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치하고라도 우병우 수석에 관련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실행하고 구체적인 지시에 관련된 이행 방법을 모색한 부분이 아마 문건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건들이 사실상 위조만 되지 않고 진정 성립이 인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우병우 수석에게는 아주 불리한 그 증거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번에만큼은 빠져나갈 수 없을지 모른다라는 조심스러움이 있겠는데 고 기자님도 그렇게 생각해서 짧게 한마디 우병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병우요? 네. 저는 그동안 이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그 범죄가 어떻게 기획되고 어떻게 실행 단계는 지금 많이 밝혀졌는데 기획 단계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기획 단계가 이제 잘 밝혀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분에 의한 기획 단계가 밝혀질 것 같아서 우리 똑똑히 최영일 평론가도 짧게 우병우가 어떻게 될 것이죠? 우병우 전 수석은 이제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었다. 이번 문건이 이제 터져 나오면서 플러스 전 우병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야를 좀 크게 가지시면 일전에 MB 시절 2011년에 그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국정원에서 만들어서 김효재 정무수석에 보고했던 거 행정관이 715개 문건 들고 나왔거든요. MB 정부 말에. 이거하고 어제 JTBC 보도까지 엮어서 이번 문서를 다 보시면 황교안 권한대행, 초기 법무부 장관 피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우병우와 묶음이죠. 마지막에 본인이 실제로 똑똑할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증거 힌트를 주면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예, 다음 주에 계속. 전 우병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야를 좀 크게 가지시면 일전에 MB 시절 2011년에 그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국정원에서 만들어서 김효재 정무수석에 보고했던 거 행정관이 715개 문건 들고 나왔거든요. MB 정부 말에. 이거하고 어제 JTBC 보도까지 엮어서 이번 문서를 다 보시면 황교안 권한대행, 초기 법무부 장관 피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우병우와 묶음이죠. 마지막에 지금 조 변호사님이 설명을 두 개 나눠준 거잖아요. 네네. 과연 이걸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다음에 내용이 얼마나 믿을 것이냐, 두 개가 나눠지는 거다. 그렇죠. 이번에 발견된 문건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이번에 발견된 두 덩어리의 문건, 처음에 300종, 그다음에 1361종,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인이 등장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굉장히 개봉박두 두두두둥 이런 분위기인데 이게 저 하나도 놀랍지가 않아요.
안 놀라워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또 내 딸이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작 중요한 태블릿 PC는 본인이 버려놓고 그거 내 거 아니다. 조작된 거다. 이것도 지금 제1야당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기획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임 정부에서 놓고 갔을 가능성이 99.9%인데 이것을 어쨌든 국민들이 직접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발표를 들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0.0001%의 가능성이 기대서 이거 기획된 것 같다, 수상하다. 심지어 제가 들은 것은요, 이제 좀 보수적인 이 야권 인사가 자, 왜 하필 지금 송중기와 송혜교는 결혼해야 하는가?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뭔가 문제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 아닌가? 옛날에 많이 듣던 얘기예요. MB 정부 때. 지금 그게 깜짝 놀랄 얘기예요, 지금 그게. 제 얘기는요. 태블릿 PC의 버린 증거가 놀라운, 지금 아까 얘기한 증거 능력과 증거력을 가진 있다면 스모킹건으로 등장한 것과 똑같은 양상이 이 문건도 그동안 밀폐돼 있었던 청와대 내에서 발견된 것이 청와대에 탄핵된 파면된 대통령이 물러나고 조기 대선을 거쳐서 당선이 돼서 즉시 취임합니다. 인수위가 없잖아요. 2달의 인수위 없이 그냥 바로 5월 10일에 취임해서 청와대 갔는데 이 대통령과 영부인 내외가 주무실 수 있는 관저 준비도 안 돼 있어서 며칠 또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말에 들어가요. 자, 이 접수한 청와대 안에 버리고 간 뭉치를 열어보니 놀라운 증거였다. 이건 제가 보기 똑같은 얘기예요. 지난해 10월 말에 태블릿 PC 어디서 나왔어요? 버린 거 주웠어요. 경비 아저씨가 이거 버리고 간 건데 기자 양반 이거 뭔지 갖다 쓰시오 했는데 열어봤더니 어마어마한 자료가 쏟아져 나왔죠. 예를 들면 정호성 비서관 집에서 도망가 있는데 압수수색 했더니 휴대폰이 6개 나왔어요.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녹취가 쏟아져 나왔죠. 지난 정권 사람들은 다 버리고 다녀요. 흐리고 다니고. 놀라운 패턴이 아니에요. 뭐가 많았나 최순실이 굉장히 법정에서 똑똑한 척하고 이제 어제 보니까 정유라는 아직도 취득 방법 자체로 증거 능력을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훼손된 거야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본인들이 뽑아놓은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증거들이 나오는 건 저희 본인들한테 불리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덩어리는 어쨌든 내용은 모르겠고 불법적인 거다라고 이 취득 방법 자체가 어쨌든 공개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록물로 지정돼야 되는데 공개한 거 이런 부분을 위법적인 걸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고 기자님 이게 위법적인 걸로 주장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홍남기 국무조정 실장이 내가 기획비서관 할 때 다 내가 쓴 거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어떻게 이제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때 지금 이제 1361건 중에서 200건 넘게는 그런 문건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작성자가 밝혀졌기 때문에 일단 홍준표 대표 무엇이 무에 그리 놀라운가? 버리고 다니는 정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들을 흘리고 다니는 정권. 혹시 청와대 쓰레기통도 좀 뒤져봐야 되는 거 통제가 안 되는 정권. 근데 이제 그거는 매일 비우지 않습니까? 아니, 저거 있잖아요. 뭐 재활용할 거 쌓아놓거나 연못 같은데 혹시 물 파보고 이래야 될 거 아닐까요? 좀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둑 맞은 편지, 에드가 알렌포 눈에 잘 띄는 곳에 그냥 있다. 저기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이 초보 형사들이 연못 같은 거 파는 거예요. 네. 물 퍼내고. 지금 여기저기 널려 있을 거예요. 앞으로 제가 보기엔 한 2,000건 정도 수집되지 않겠는가 예언을 해봅니다. 연못은 필요 없다? 네. 야권에서 요거를 방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그건 뭐 봤는데 나왔더라도 쓸데없는 내용이고 의미 없는 내용이다라고 주장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내용은 나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거 위법하게 취득한 거야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봐도 내용이 일리가 있는데 요거를 개별적으로 따질 경우에는 본인한테 불리할 게 예상이 되니까